새 IS가 나왔습니다. 배당이 붙던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계좌라고 하니까 지금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새 계좌보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IS가 더 걱정됩니다. 새 계좌를 하나 띄우면서 우리가 지금껏 쓰던 IS 기능 하나를 조용히 잘라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능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새 계좌에 다들 눈이 팔린 사이 정작 내 계좌에서 뭐가 사라지는지 모르고 넘어가면 그건 그대로 손해로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번 개편 좋은 뉴스 하나에 나쁜 뉴스가 둘입니다. 좋은 뉴스는 배당 세금이 없는 계좌가 새로 생긴다는 거고, 나쁜 뉴스는 지금 여러분이 든 그 ISA가 두 군데나 조여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새 계좌엔 뒤에 큰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고요. 급한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나쁜 뉴스, 기존 계좌 얘기예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5년 뒤가 하락장이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진 그냥 계좌를 연장하고 버티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 지금 IS는 최소 3년만 채우면 그 뒤로는 원하는 만큼 연장이 됐어요. 사실상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절세 계좌였죠. 만기가 돌아왔는데 하필 시장이 나쁘면 돌아설 때까지 계좌를 열어둔 채 기다리면 그만이었고요. 그런데 개편안은 여기에 상하는 겁니다. 기본 3년을 채우고 한 번 더 늘려도 운용은 5년까지예요. 5년째 되는 해엔 계좌를 정산해야 하고 비과세를 넘는 수익엔 9.9%가 붙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 질문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5년째 계좌가 마이너스여도 예전처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가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떻든 정해진 데에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이 규칙이 붙어요. 뒤집으면 지금 이미 만기를 길게 잡아두고 연장할 일이 없는 계좌는 이 조건에 안 걸린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건 제 해석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국회 심사나 시행령에서 장기 만기 계좌까지 손대는 조항이 붙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된 대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납입 한도 이열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올해 2천만 원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남은 만큼이 다음 해로 넘어가 쌓였어요. 퇴직금이 나오거나 어쩌다 목돈이 생겼을 때 그동안 아껴둔 한도로 한 번에 밀어넣을 수 있었던 거죠. 해마다 2천만 원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는 형편. 흔치 않아요. 돈이 들쭉날쭉 들어오는 평범한 직장인한테 이건 진짜 요긴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막혀요. 한도가 한 해 단위로 리셋돼서 그 해 못 채운 몫은 다음으로 못 넘기고 소멸합니다. 게다가 새로 만든 계좌만이 아니라 지금 계좌를 가진 분들도 2027년 납입분부터 똑같이 적용되고요.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껏 계좌만 열어두고 돈은 안 넣으신 분들, 증권사 앱을 켜보면 안 쓴 한도가 수천만 원씩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쓸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IS만큼은 미리 만들어 두시라고 했던 것, 그게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정부는 멀쩡한 기존 IS를 왜 굳이 손봤을까요? 새로 내놓은 이 계좌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의도가 읽힙니다. 생산적 금융 ISA, 2027년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새 ISA인데 혜택만 떼어놓고 보면 확실히 셉니다. 지금 일반 IS는 번 이자 배당 중에 200만원, 서민형이면 400만원까지 비과세였죠. 그 위로는 9.9%를 냈고요. 그런데 이 새 계좌는 그 한도를 아예 없앴어요. 계좌 안에서 번 이자 배당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 전액 비과세입니다. 납입 한도도 일반 ISA 총 1억의 2배인 총 2억까지, 만기도 최대 10년으로 더 길어요. 배당 투자하는 분 입장에선 이런 계좌가 그동안 없었어요. 종합과세에서도 안 잡히고요. 이쯤 들으면 지금껏 정리하고 이걸로 옮겨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그 결정 내리기 전에 짚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 계좌 국내 투자 전용이에요. 담을 수 있는 게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이런 국내 자산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S에 제일 많이 담았던 것,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 이건 이 계좌에 못 넣어요. 이름이 왜 하필 생산적 금융이겠어요. 국내 증시로 돈이 흐르게 만들려는 계좌라 애초에 혜택을 전부 국내 자산에 다 실어둔 거예요. 전액 비과세라는 그 좋은 조건이 미국 배당지수 투자자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계좌는 넣은 원금보다 더 많이 인출하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때까지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잠깐 넣었다 뺐다 할 비상금이 아니라 몇 년은 안 건드릴 국내 자산으로만 넣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기존 IS를 없애고 이걸로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동시에 들고 갈 수 있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역할만 나눴으면 됩니다. 이게 뒤에 나올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만 15세에서 34세, 총급여 7,500만원 아래인 청년이라면 혜택이 하나 더 붙어요. 전액 비과세는 그대로고 거기에 넣은 돈의 10%를 소득공제까지 해줍니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그중 100만원만큼은 내 소득에서 없는 셈 쳐주고 소득을 매기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체감이 꽤 큽니다. 국내 투자도 병행할 생각인 청년이라면 이건 그냥 열어둘 이유가 충분해요.
이대로 확정된다고 치고 제 계좌라면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나 미국 배당 ETF는 국내 상장분으로 사서 연금저축, IRP, 그리고 기존 ISA 쪽에 둡니다. 과세를 뒤로 밀어주는 이 계좌들이 미국 자산한테는 여전히 제일 잘 맞아요. 레버리지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은 생산적 ISA에 담습니다. 국내 배당은 여기 넣어야 세금도 건보료도 안 걸리니까요. 핵심은 한 계좌에 다 몰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담는 칸에, 국내 배당은 국내에 담는 칸에, 이렇게 성격별로 갈라 담으면 양쪽 혜택을 다 챙기면서 포트폴리오도 저절로 분산이 됩니다. 결국 미국 투자자는 기존 ISA로, 국내 배당 투자자는 생산적 ISA로 정부가 우리 계좌를 둘로 갈라놓은 셈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ISA는 만기가 5년으로 바뀌고 못 채운 한도는 사라집니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 IS는 배당 세금이 0원인 대신 미국 주식은 못 담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할 일은 한도 확인, 만기 길게, 계좌 없으면 개설, 이 세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얘기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에 나온 건 통과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초안이고 국회를 지나는 동안 숫자나 시행 시기가 얼마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엔 한도를 늘려준다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막혀 흐지부지 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 방향은 이쪽으로 정해졌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구체적인 숫자랑 날짜는 확정된 뒤에 다시 챙기시면 됩니다. 확정안 나온 대로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올릴게요. 지금까지 여의도 아빠였습니다.